천정, 그 돔 이런 게 다 습격이 들어보고 이 11번 가는 모습은 불쌍합니다. 자비의 미소가 전혀 없습니다. 흉측했죠. 전쟁이 광복이 되고 분단되고 손을 못 대는데 그 과정에 망가져갑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영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적국지처럼 보입니다. 야차상은 더 극명하게 아주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다 이 요대 같은 거 각방 다 살아 있었거든요. 단 50년 만에 문 열어놓고 보시면 다 망가졌습니다. 손을 볼까요? 손가락 다 없었습니다. 우리 학자들 지금까지 개방구조라고 얘기하는 그분들 어느 분도 이런 사진 한 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뭉그러진 야차상 앞에서 한 번도 그분들은 가슴들이 아프지 않은가 봐요. 지붕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건공사 당연히 지붕을 씌워야죠. 일단 그 콘크리트 두껍, 아까 시멘트 두껍의 문제인데 그걸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빼내려면은 안에 조각상들이 다칠까봐 할 수 없이 이중에 돔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다시 씌워서 직접 빗물이 못 들어오게. 그건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환기구로 습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두 상이 이 천덕꾸러기처럼 옆에 입구에 그 보이지도 않게 붙어있던 두 상을 나란히 펼쳐서 자기네 위상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요 양쪽 두 상이 나란히 서면서 앞에 여기 이쪽에 두 감실 사진 표시가 원래 돼 있었는데 이 두 상은 일제 초기에 없었다로 행방불명이 된 거고 총 40상인데 현재 38상이 남아서 어쨌든 자기 본연의 어떤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상을 꺾여 있던 것을 펼침으로 해서 이 전갱 현재의 모습이 됐습니다. 배수로를 뒤져서 물이 어디서 나는지를 다시 또 일제 때 배수로 낸 것만으로 너무 약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앞부분에 이 앞쪽에 이제 전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해진 겁니다. 이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성과, 의의를 따져보면은 충분히 얘기 가능합니다. 석굴암은 그로부터 성전 본연의 존엄과 역할을 되찾았고 조각상들의 안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다. 당시 공사는 일제의 식민 잔재를 청산한 이 민족의 대의와 맞물려 있었고 이 땅의 구분 역사를 바로잡은 광정의 기록이었다.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저 집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주실 안에 그 평화롭고 조화롭고 정면한 침묵이 흐르는 신성 공간으로 우리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일제 때 이 모습이 아니죠. 아까 그 벽의 전체 이끼와 곰팡이에 시달리던 그 벽이 아니죠. 이제 조각상들이 전부 자기의 멋을 최고로 뽐내고 있습니다. 당시 공사는 흠 잡을 게 없습니다. 시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잘못됐다, 개악이었다라고 하면서 소위 원형 논쟁이 시작됩니다. 일군 학자들, 서울대 남천호 교수라는 분, 물리학과 그분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1969년도에 석굴암 개학공사를 비판한다. 그런 책을 논문을 내면서부터 갑자기 석굴암은 소위 원형 논쟁은 소용돌이 속에 빠지면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밝음이고 어떤 게 어둠이고 어떤 게 허위인지 모르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2번. 예, 예. 그래서 도대체 우리 학계 분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지붕 뜯어내면 어떻게 해요? 반역사적입니다. 아까 그런 신화들 보면 이제 이런 햇살을, 신라에는 동짓날, 동해 아침 햇살을 받아들여서, 그 백호광명을 온 누리에 퍼지게 하는 그야말로 숭고한 뜻으로 석굴암을 지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안 나오네. 석굴법당이 그 동짓날 일출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논거가 됐습니다. 동짓날, 여길 향한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이 이 집을 지은 거다. 이 논리의 비약도 그런 비약이 없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강호방 선생이 들고 나온 얘기, 부다가에 있는 대탑 가보신 분들 계시죠? 이 밑에 주불이 있습니다. 대당서역기의 기록과 요네다 미요지라고 일제시대 그 우리 석굴암을 측량한 분, 그분의 이 도면에 나타난 기록과 저 앞에 현장 스님이, 안 넘어가나? 현장 스님이 7세기에 가서 측량한 이 대탑 밑에 주불의 재원이 같다. 무릎 사이즈, 어깨 사이즈 전부. 그 기록이 같은 것을 발견하신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러니까 석굴암 주불과 이거는 똑같은 이 현장 스님이 보신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데 다른 작품이지만 거의 같은 거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상이, 이 인도와 조선, 인도와 신라, 그 다음에 그 현재 지금 있는 이 석굴암의 본전불과 당시에 주불이 똑같다. 이것은 곧 대탑 주불의 동향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붓다가 동쪽으로 앉아 아침 태양을 마주하고 청각을 이룬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본전불이, 석굴암 본전불이 대탑 주불하고 똑같이 동일한 모습, 항마 촉진상이요 로 동향한 것 역시 동해의 아침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논리가 진전됩니다. 너무나 많은 책에, 너무나 많은 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수많은 블로그가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굴암은 앞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개방구조설, 석굴암의 원형은 개방구조이다. 이 세상의 집은 모두 밀폐구조입니다. 지금 여기 이 건물도 지금 비가 옵니다. 지붕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현란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햇살을 가로막는 전각은 당연히 치워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 부분에 광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침 햇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광창이 여기에 뚫려 있었다. 외에는 또 이 햇살을 차단하니까 치워야 한다. 홍해석. 홍해석을 요거를 일제 때 일제가 악의로 추가했다. 그것도 일본 신사의 눕기를 본땅 얹은 것이다. 반일 마케팅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놓고 이걸 치우는 자기들이 그린 상상도입니다. 또 하나 신비한 얘기가 샘물 얘기, 아까 잠깐 나왔던 거. 조각성을 보호했다. 그러니까 이 샘물로 석굴 바닥에 온도를 낮추면은 실내 공기 중에 차가운 이 무거운 물기가, 수분이 아래로만 맺히고 바닥에만 맺히고 주벽에는, 실내 그 주벽에는 맺히지 않고 조각상들이 안전하게 됐다. 결로 현상을 막았다. 그래서 앞으로
석굴암을 진짜 새로 중창할 때는 밑에 물길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또 하나 또 아주 기가 막힌 얘기 중에 이 꺾고 났을 때 두상을 황금 비례가 발생한다. 전부 신화적인 얘기죠. 당시 그 일제 이렇게 펼쳐놓은 게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60년대 공사에서였는데 일제 때는 바로 요 부분 꺾여 있었습니다. 두상이. 그래서 안쪽을 각각 바라보고 여기 이 인왕상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다시 요네자 미우즈의 이 도면이 아주 여기서 황금 비례가 그대로 증명된다. 뭐 1만 분의 1의 오차도 없다. 이런 지나친 과장된 표현을 계속 썼고 그 펼치면서 그 놀라운 황금 비례가 무너졌다. 다시 일제 때처럼 꺾어놔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뭐냐, 토함산의 현실을 무시했죠. 비 오고 눈 오고 온갖 짐승들의 벌레의 뭐 뱀의 두꺼비에 다 뛰노는 산속에 있는 절에 지붕도 없고 출입문도 없고 보호시설이 없어요. 63년도 134일 비가 왔습니다. 110일 결빙되고 이게 연중 평균 보통 이런 식입니다. 130일 안개 끼고 그러니까 결로 오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었습니다. 건축 구조도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오도 왜곡 은폐 이건 얌전하게 제가 펴놓은 겁니다. 학문윤리에 어긋난 걔네들이 학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걔네들이 진실로 되어 있습니다. 동짓날 일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완전한 논리 비약이죠. 동쪽으로 앉아있는 건축물은 다 지붕이 없습니까? 자기가 비를 좋아하면은 아무리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비를 좋아하고 눈을 좋아한다고 해서 지붕을 안 씌웁니까? 집에? 그것도 동쪽으로 해서 부처님이 앉아있는 무량수전. 이분도 그러면 비 맞고 눈을 맞아야 합니까? 중국의 첨단 하늘 숭상해요. 그렇다고 지붕 뚫어놓습니까? 이 세상 우리 조선에 설날 해맞이 풍속이 없습니다. 그런 세시 풍속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정동진 가는 거 말고 옛날 시대에. 하지만 우리는 달에 관한 풍속은 지금까지 아주 면면히 전해져 옵니다. 해맞이 풍속도 없었다. 잠시 일출 구경, 저기 그 동명일기처럼 그런 장관을 좀 보러 가는 건 있어도 이 달맞이 풍습으로 우리는 1년 단위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토암산에도 해맞이 풍습 없습니다. 대보름날, 그 다음에 추석날 달마중 풍속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옛날 분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 대보름날 토암산 올라가서 그 석굴암 부처님한테 절하고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달마중원 기업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서 쥐불놀이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석가모니가 동쪽을 향해 정좌하여 잘 이게 보십시오. 이게 가와방선생의 문장입니다. 독립틀 무렵 등정각을 이룬 순간을 재현하기 위하여 인도의 대각사 본전과 신라 석굴암 본전은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석굴암에서의 일출 광경은 저 동해의 수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태양을 마주하여 앉은 이 석가모니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사실일까 이게? 논문과 수필들에 그대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태양 마주를 했나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순간에 이 성도하시는 순간에 나타나는 건 새별입니다. 새별. 태양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명백히 아침 하늘에 새별이 나타날 때 확연히 배우
무상정진의 도를 성취하여 부처가 되었다. 근데 왜 갑자기 새뼈를 태아로 환치시켜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설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 그 인도의 이 대탑 주불도 열린 공간에 있었는가? 전혀 아니죠. 그 1996년도 제가 가서 찍은 건데 그 1층 감실 저 안쪽에 깊이 있어서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당서역계에도 제일 밑에 있고 하도 깜깜해서 낮에도 얼굴을 부처님 본전 주불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런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일출신화를 가지고 그동안 얘기해 오신 것들 소위 개방구조설은 성립될 수 없는 망견입니다. 망견. 뭐 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 모든 집은 다 밀폐구조. 개방구조의 집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아까 분명히 보신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토암산 석굴 중수 상동문. 그 전강 무너진 걸 다시 짓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라고 쓰느냐? 상동문에는 당시 석굴암이 쭉 있으면서 석구조에 관한 설명뿐이며 목구조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남천우 206입니다.